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우리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남은 거는 딱 세 가지만 남았어요, 주제가. 자, 하나는 오늘 배울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는 부등식, 나머지 하나는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세 개가 남았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이 좀 내용도 많고 난이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방정식과 관련해서 과연 도함수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교재는 17쪽을 펼쳐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나서기 전에 작년에 배운 우리 방정식과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방정식 그리고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통 학교 수학에서는 얘들아, 중학교 때도 그렇고 방정식을 먼저 배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걸 먼저 배우고 그 관련된 함수를 그 다음 배워요. 둘이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지어서 배우는 거고요.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두 함수가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fx가 만약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두 함수 그래프에서 보면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이 점은 교점이라고 부르죠. 교점.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교점의 이 x좌표를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요. 알겠죠? 교점의 x좌표. 자, 교점의 x좌표. 그럼 쉽게 말해서 이 교점이라는 거는 알파, f 알파이기도 하면서 알파, g 알파이기도 하죠. 그 말은 이 녀석이 f 알파랑 g 알파가 같은 거잖아요. 높이가 같으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방정식을 살짝 넘어서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fx가 gx랑 같다. 얘는 방정식이에요. 이 모양이 어색한 친구들은 gx를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fx 빼기 gx가 0 이런 식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하겠죠? 그러면 얘들아 잘 봐요. fx가 gx랑 같다 요 식이랑 f알파가 g알파랑 같다 이 식이랑 차이가 뭐예요? x가 알파로 바뀌었죠. 이 말은 이 방정식에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알파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란 뜻이네. 그렇죠? 됐어요? 자, 방정식에서는 알파라는 녀석이 실근인데 선생님 아까 함수에서는 알파가 뭐였어요?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죠? 방정식에서는 실근,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예요. 오라라라, 같은 알파인데 역할이 달라요. 이걸 약간 우리 실생활에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잖아요. 하지만 집에서는 선생님이 아니겠죠. 집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들일 거예요. 그쵸? 같은 선생님 본인이지만 집에서는 아들이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서는 같은 알파가 방정식에서는 실근이고요.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녀석이지만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딘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함수로 풀 수도 있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에 얘를 함수로는 어떻게 푸냐면 각각 좌변, 우변을 y는 이렇게 놓아주면 돼요. 마치 이런 식처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반대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방정식으로 풀고 싶다. 이러면 이 두 함수 fx, gx를 그냥 같다 이렇게 놓고 근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지금 배우는 곳에서는 방정식이 보통 주어지고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보통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걔를 직접 구해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함수로 놓고 풀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조금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 지금 식 보니까 방정식인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녀석의 지금 실근을 구할 건데 이 실근이 방정식은 실근이지만 함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교점의 x좌표라고 했죠.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만나는 점. 얘가 교점이잖아, 얘들아. 교점의 x좌표랑 같다, 그죠?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양변을 y는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네. y는 fx. 요 식이랑 요 함수죠. 네, y는 0. 얘들아, y는 0이 뭐더라? y가 0이어야 돼. x는 뭐해도 상관이 없고 y만 0이면 되니까 얘는 x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y는 fx 이 함수랑 x축이랑 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방정식에서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는 자, 실근의 개수는 함수에서 자, 교점의 개수랑 같다. 여기 써있지? 교점의 개수와 같다. 맞죠? 어떤 교점이냐? y는 fx랑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이 몇 개 점에서 만나니?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4개 점에서 만나서 그래서 4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fx는 0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번에는 좌변은 fx고 우변은 gx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얘를 y는 이렇게 붙여놓고 두 함수를 각각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로 봐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 주로 쓰는 방법인데 gx를 한쪽으로 넘겨주세요. 즉 fx-gx가 0 이런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이 유형이랑 같은 유형이야.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y는 fx-gx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누구랑 보는 거예요? y는 0이니까 x축이랑 이 녀석의 교점의 개수를 살피면 됩니다. 됐죠? 그대로 각각 함수로 봐도 되고 한쪽으로 넘겨서 한쪽을 함수로 취하고 x축이랑 봐도 된다. 됐죠? 그랬을 때 원래는 이 방정식을 이제 함수 풀 때 보통 그래프를 많이 그려줘요.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교점이 몇 개가 있니?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요. 선생님이 조금 이따 꿀팁을 하나 알려줄 건데 3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4번부터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아직 꿀팁을 가르쳐 주기 전이니까 한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에 일단 보통 선생님 y는 이렇게 논다 그랬죠. 그렇죠?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fx를 한번 이렇게 놔봅시다. fx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다음에 x축이고 x축이라고 그랬잖아요. y는요. 이 x축과의 교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도함수를 구해줘야 되죠. 이래서 이 도함수가 필요한 거야. 이래서 이게 도함수의 활용 단원인 겁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주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3으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합차네. 그러면 3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됐죠. 자, 이 녀석이 0이라고 한다면 근이 뭐 또는 뭐예요? 자, 마이너스 1 또는 1이죠. 자, 그래프 개형을 살짝 그려봅시다. 도함수 그래프. 자, 얘는 지금 2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네.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근이 2개이기 때문에 x축을 2번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다. 됐죠? 자, 부호를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그 다음 4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됐죠? 이게 f'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싶단 말이야, 얘들아. 자, 그럼 fx 그래프 개형을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증가를 해주고요. 증가해주다가 언제까지? 마이너스 1까지요. 얘는 지금 fx의 그래프 얘들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감소하고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까지 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구나. 대략 됐죠? 근데 x축이라는 건 y는 0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기면 2개, 이렇게 생기면 3개 교점이, 이렇게 생기면 1개 뭐 이런 식으로 아직 x축이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줍니다. 즉 극대값은 f-1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3
1이니까 계산해주면 1이 되겠네. 즉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1이니까 여기 높이가 1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가 1. 쌤 대략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 F1도 살펴봅시다. 1이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개수의 합만 더해주면 되겠네. 개수의 합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즉 1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얘들아 x축은 다시 말하자면 y는 0이니까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3이고 1이니까 0은 이 사이에 있겠죠. 대략 이쯤 있겠네. 그쵸? 여기를 x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점 몇 개인지 세보세요. 자, 하나, 둘, 세 개요. 따라서 교점이 3개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3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넘어가 볼게요. 얘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1번은 물론 방금 구한 것처럼 구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따가 꿀팁 알려줄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2번이 4차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방금 구한 것처럼 구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좌변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둔다라고 했어요. fx를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 이거라고 하자. 됐죠? 얘랑 x축이랑의 교점을 살펴볼 겁니다. 자,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세요. f'x는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자, 4x로 묶어봅시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네.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근이 못 도는 무 여기서는 0이 되고요. 얘는 제곱해서 2가 되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근은 뿔만 꼭 붙여야 되죠.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근이 3개가 존재하네. 3차 함수인데 근이 3개가 존재하네. 자,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요. 자, 이 녀석은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서 근이 3개니까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다 그려주시면 3번 지나야 되니까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작은 것부터 근을 써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얘는 0이고요. 여기는 루트 2가 돼요. 자, 부호를 써주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됐죠? 이게 f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자, fx 그래프 이제 우리가 필요한 녀석은 파란색으로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 위에서는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줬죠? 얘도 마찬가지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먼저 구해주자 얘들아. 자, 극값은 마이너스 루트 2랑 0이랑 루트 2에서 같죠? 그럼 각각 한번 값을 구해줍시다. 자, f 마이너스 루트 2랑 f0이랑 그 다음에 f 루트 2를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요. 자, 마이너스 루트 1을 4제곱하면 4가 되고요. 제곱하면 2니까, 그죠? 그럼 제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플러스 1이에요. 자, 계산해주면 이렇게 5니까 마이너스 3이네. 얘들아, 그럼 루트 2 역시 4제곱 제곱하면 부호가 어차피 사라지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에요. 됐죠? 그러면 0 대입해 주시면 1이 되네요.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를 하죠. 감소. 자, 그럼 언제까지? 마이너스 루트 2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는 부호가 양수니까 다시 증가. 자, 이쯤이 대략 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다시 0부터 루트 2까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 근데 얘들아, 이렇게 확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함수값을 먼저 구했어요. 함수값이 루트 2든 마이너스 루트 2든 마이너스 3으로 같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는 높이가 같은 겁니다. 여기랑. 됐죠? 여기가 루트 2. 루트 2보다 클 때는 마지막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네요. 자, 그럼 높이를 살펴볼게요. 이번엔 오른쪽에다 살짝 찍어볼게요, 얘들아. 0일 때 높이는 함수값이니까 1이었고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었어요. 됐죠? 그럼 x축은 다시 말하지만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존재하겠죠? 이제 여기에 x축이 대략 존재할 겁니다. 자,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 해서요. 자,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4개예요. 따라서 교점이 4개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4개가 존재합니다. 됐죠? 이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다 3차 방정식인데 선생님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이 꿀팁을 이용하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이 지금 구한 방법이 익숙한 친구들은 이걸로 구해줘도 좋아요. 자, 꿀팁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자, 3차 방정식. 얘는 3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3차 방정식 fx는 0. 자, 이런 꼴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fx는 0. 자, 다음과 같은 꼴일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 얘들아,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선생님 함수로 푼다고 했죠? 그럼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자, 양수일 때만 따져볼게요. 최고차이 계속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살짝 0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경우 보면 극값이 존재하죠. 극대, 극소가 둘 다 존재해요. 하지만 이 둘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 극값이 존재 안 하면 x축을 아무렇게나 그리더라도 얘들아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뭐 이렇게 그리든 어디를 긋더라도 항상 몇 개 점에서 만나요? 한 개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얘는 실근이 무조건 몇 개? 한 개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한 개 교점이. 그렇죠?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이 한 개인 거죠. 자, 끝났어요. 이번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제 이 녀석 첫 번째 경우. 이 녀석을 살펴볼 건데 이 녀석은 약간 경우를 또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왜 세 가지로 나누는지 지금 살펴볼게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거냐면 극값이 존재하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를 살펴볼 거야. 극대값, 극소값. 이 녀석 부호를 살펴볼 건데 곱할 겁니다. 극소값.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근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x축은 가로줄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들아. x축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근이 한 개인데 자, 그러면은 극대값, 극소값 역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둘 다 음수죠. 그렇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됐어?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곱해서 양수. 그럼 선생님 반대로 이번에는 x축이 아래다 그려볼게요. 이 경우에도 교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는 둘 다 양수잖아요. 어차피 곱하면 양수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양수인 경우에는 근이 한 개다. 됐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경우요. 자, 두 번째는 이번 마찬가지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할 건데 다음은 0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 말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을 살짝 지워볼까? 얘들아? 자, x축을 살짝 지워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라는 말은 x축이 극대값을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극소값을 이렇게 지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대략 그려볼게.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두 개. 얘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인 경우에는 반드시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근 역시 두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이번엔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했더니 부호가 반대라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자, 그 말은 반드시 x축이 여기에 생겨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을 살짝 모르고 다 지워버렸네. 다시 그려볼게, 얘들아.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극대값,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x축이 이 사이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잖아요. 그쵸? 요런 경우에 곱해서 음수가 된다면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요. 이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는 곱해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이 3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시 복습. 극값이 보통 2번 경우가 많이 나와요. 자, 극값이 존재할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양수면 1개, 0이면 2개, 음수면 3개. 됐죠?
오케이? 일단 이거 외우지 말고 이 그래프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3차 방정식을 극값을 이렇게 곱해서 바로 구해버릴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문제 안 풀고 넘어간 거 있죠? 1번. 자, 이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경우를 일단 똑같이 마찬가지로 fx를 좌변의 식으로 쓰는 거야, 얘들아.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 이제부터는 그냥 극값을 바로 그냥 그래프 개형을 안 그리고 극값만 구해볼게요. f'x를 구해주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x제곱 플러스 6x. 자, 그럼 3x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0이라면 근이 못 또는 뭐? 그렇지, 0 또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원래는 방금 전에는 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원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x축이랑 비교했잖아요, 얘들아.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그냥 0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분명히 극값을 가질 거예요. 물론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가 극대면 나머지가 극소일 거고 하나가 극소면 나머지가 극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그냥 곱해주라고요. f0이랑 f-를 곱해주세요. 자, 그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한 겁니다. 자, 계산해버려. 자, 0을 대입해주세요. 그럼 0, 0, 마이너스 2죠? 앞에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2네요. 됐죠? 곱했더니 마이너스 4네. 부호가 음수예요. 얘들아, 부호가 음수라는 말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반대 있다는 거죠, 부호가. 그래서 근이 몇 개? 3개 됐죠? 끝이야. 따라서 3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곱해서 음수면 3개, 0이면 2개, 양수면 1개 되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꿀팁 적용하니까 빠르게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은 선생님이 2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아, 이거 너무 친절하네. 이거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줄 거다. 2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비슷한데 선생님이 이번에 아까 2번째 유형에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a를 이쪽으로 넘겨서 푸는 거예요. 즉 fx를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a라고 놓고 푸는 경우입니다. 이 녀석이랑 x축이랑 이제 살펴볼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 좌변 우변을 그냥 각각 y는 이라고 놓고 생각해 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위에 이 좌변에 있는 식만 fx라고 놓는 겁니다. fx를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아, 여기는 조금 걸리적거리니까 지울게요.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이걸 한번 gx라고 넣을까? gx를 a라고. 요 두 녀석의 교점을 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첫 번째 방법은 얘들아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자, 3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했어, 얘들아? 도함수 구해서 극대값, 극소값 그냥 곱한다고만 했죠? 다음 이 녀석을 곱해 봅시다. 그럼 미분을 해주시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고요. 자, 3으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고요. 얘를 인수분해까지 해주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네. 됐죠? 얘가 0이니까 근이 뭐 또는 뭐? 그렇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어느 한 녀석이 극대값일 거고요. 어느 한 녀석이 극소값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값을 그냥 곱해주세요. f-1이랑 f-3이랑 그냥 곱해주세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 보니까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은 근이 3개라는 거죠. 근이 3개. 그렇죠? 자, 근이 3개려면 이 두 개 값을 곱했을 때 부호가 뭐여야 된다고요? 음수여야 된다고요. 됐죠?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네.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돼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 3을 이번에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7, 그 다음 플러스 9, 6에 54, 그 다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a. 깔끔하게 없어지네. 마이너스 a만 남죠? 마이너스 a. 됐죠?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다 이거를 이제 풀어줄 건데 얘들아 살짝 보면은 이거 보세요.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6이죠. 2, 3도 6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끼리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 모양이 A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조금 보기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각각 날려버립시다. 동시에 날려야 돼요. 그리고 A를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럼 그냥 그 부등호는 유지고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근이 뭐 또는 뭐예요? 0 또는 마이너스 4죠. 우리 작다일 때는 두 근의 사이입니다. 작을 때는 사이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4보다는 A가 크고요. 0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사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꿀팁을 사용할 수 없고 그래프 개형 우리 첫 번째 우리 이전에 아까 푼 방법 있지 얘들아 첫 번째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미분을 해주세요. 이 두 번째 방법의 그래프 개형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미분해 주시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네. 도함수는 같네 그쵸? 이 녀석을 그러면 똑같이 인수분해를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걸 적을게요. 이게 되면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 그랬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2차 함수면서 최고차이인 개수가 양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죠. 되죠? 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좋아요. 자, 이 녀석을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여기 오른쪽에다 그려볼까, 얘들아? 자리가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양수니까요. 증가하다가요.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감소하다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게 fx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높이를 모르니까 함수값을 각각 구해봅시다. f-3이랑 f-1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54에다가 마이너스 27, 0이 돼버리네. 그래서 극대값은 0인 겁니다. 즉, 여기 높이가 0인 거예요. 됐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마1 플러스 6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때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문제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교점이 3개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gx를 이제 그려줄 거예요. gx를 검은색으로 그려볼 건데 gx가 a라는 거는 어차피 가로줄이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가 높이가 a라는 뜻이에요. 이게 교점이 3개이려면 어디에 그려야 돼요?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야 되죠?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a는 누구랑 누구 사이인 거예요? 마이너스 4랑 0 사이인 겁니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다 같죠? 자, 첫 번째 방법은 한쪽으로 다 넘겨서 fx가 0인 꼴로 푸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꿀팁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자, 두 번째는 각각 함수로 보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편한 식으로 해주면 돼요. 편한 방법으로. 자, 이제 문제 5번 넘어가 봅시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 역시 좌변은 식이 있고 우변도 a라는 식이 있네. 됐죠? 자,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원한다기보다 선생님이 많이 쓰는 한쪽으로 다 넘겨서 푸는 방법. 그래서 fx를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a라고 놓고 푸는 방법인데 얘랑 x축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꿀팁을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 개형 그려서 fx를 좌변에 있는 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두고요. 우변을 gx는 a 이렇게 두고 푸는 방법입니다. 됐죠? 이렇게 경계를 그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줍시다. f'x는요. 12x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얘를 뭐로 묶어줄까? 3으로 묶어버릴까, 얘들아? 3으로 묶어주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 4x 제곱은 얘들아 2x 전체 제곱이잖아요. 자, 합차를 써보자. 그 말은 3배에다가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근이 못 또는 뭐다?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1이다. 되죠? 그럼 하나에서 극대값이면 나머지에서 극소값이고 하나가 앞이 극소값이면 뒤가 무조건 극대값이니까 이 두 함수값만 곱해줘라. 꿀팁. 됐죠? 자, 여기 위에다 쓸게요, 선생님은. 그럼 f-2분의 1이랑 f2분의 1을 곱해주세요. 이 녀석의 부호만 살펴볼 겁니다. 됐죠? 자, f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봅시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이네.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되면 1이네. 1 마이너스 a네. 자, 이번에 2분의 1을 대입해 버립시다.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요. 8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a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네. 자, 아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각각 곱해버리면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됐죠? 선생님 아까 설명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2 곱하기 3.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밑에 살짝 내려보면은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자, 근이 3개인 거죠? 이 경우 중근이랑 다른 한 실근이라는 말은 중근 하나랑 다른 한 실근이니까 근이 2개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한 실근이나 허근을 2개 가지니까 얘는 그냥 1개 실근만 갖는 거예요. 1개. 자, 이 경우 선생님 꿀팁 어떻게 하라 그랬어? 2개 곱했을 때 이 녀석은요. a-1, a 플러스 1. 맞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경우에는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작을 때는 4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때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게 정답이죠. 두 번째는 2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1, a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근은 a는 뿔마 1 이렇게 되고요. 됐죠?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세 번째, 근이 1개이려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얘들아?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죠. 자, 따라서 얘들아, 클 때는 작작 큰 큰이에요. 짝짝 큰 큰.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작작 큰 큰. 작작 큰 큰이 뭐냐면 두 근 중에 작은 것보다는 작고요. 큰 것보다는 크다. 그렇지? 짝짝 큰 큰. 오케이? 짝짝 큰 큰.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됐죠? 그래서 A는 작은 것, 마이너스 1이 더 작죠? 작은 것보다는 작고요. 또는 A가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팁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각각 함수를 보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자, F를 다시 미분해 줍시다. F'X. 얘를 미분해 주시면 12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식도 똑같아졌네. 그럼 여기서 근이 뭐 또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써버릴게.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 개형을 살짝 그려주시면 x축 그려주시고 얘는 2차 함수인데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됐죠? 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됐죠? 자, 그래프 개형을 선생님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 양수니까 증가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일 때는 감소하고요.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2분의 1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증가라고 했죠. 이게 fx 그래프입니다. 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값을 구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f-2분의 1이랑 f2분의 1을 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네. 그러면 2분의 2니까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2분의 1 대입해 봅시다. 2분의 1 대입해 주시면요.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자,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그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높이가 1인 거고요. 2분의 1일 때 높이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는 gx는 a, 가로줄 a, 높이가 a일 때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극대값을 지나거나 극소값을 지나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뿔마 1. 마지막 하나이려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8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이네. 자, 선생님 꿀팁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 녀석이 오직 실근이 하나밖에 없대. 근이 한 개란 뜻이죠. 자, 그럼 극대값이랑 극소값 곱해서 부호가 뭐가 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네. 자, 그럼 얘를 fx라고 둡시다.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라고 하자. 자, 그럼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세요. 미분해 주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6 됐죠. 자, 6으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아, 여기까지는 간단하다. 얘가 0이라면 근이 못 또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각각 그 값을 가질 거냐? 그냥 곱해주시라고. f-1이랑 f1을 곱해주세요. 근이 한 개다. 부호가 어떻게 된다? 곱해서 양수다. 됐죠? 극대값, 극소값,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얘들아. 같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얘들아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a잖아요. 이 녀석은 4 마이너스 a네. 그렇죠? 그 다음에 1 대입해 주시면 개수만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마이너스를 둘 다 또 각각 날려버립시다.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4네. 얘가 0보다 크다. 근이 여기서는 4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자, 크다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작작 큰큰 해주라고 했죠. 작작 큰큰. 저 따라서 작은 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a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위에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편한 친구들은 여기 선생님이 그린 거에서 여기 구한 거에서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놓고 각각 함수로 그려서 풀어줘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자, 방정식을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꿀팁도 알려줬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구하는 방법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이 각각 해보시고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습 꼭 해주시고요. 자, 한번 화이팅 해주세요. 자, 안녕.